롤스로이스 타면서 신문 배달한다 이런 밈이 돌아다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제 통장에 100억 있었어요. 진짜로. 차렸는데 아예 날라갔어요. 그래서 망했어. 근데 망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 차렸어요. 저는 법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차를 못 사요, 여러분들. 왜냐면 전 다 현금으로 사거든요. 카드도 그냥 딱 한 장. 시계, 매입 판매, 맞춤 정장, 헬스장, 필라테스, 곱창집도 하고 있고 고깃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 자동차 커스텀업 하고 있고 무궁무진하네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2대만 해도 이제 한 10억 투자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재밌죠? 맛있죠? 저는 맛있는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야생마 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조그만 이제 구멍가게 여러 개 지금 하고 있는 주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멍가게가 아니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매장 한번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여기는 인천 청라에 있는 매종 바로닐이라는 맞춤 정장 매장이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많은 맞춤 정장 매장하고는 조금 이제 차별점이 뭐냐면은 고객님들이 입었을 때 정형화된 그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패턴이나 체형을 보고 이 사람한테 잘 맞을 법한 그런 이제 옷들을 최대한 맞춰드리고 코디도 같이 해드리는 그런 패셔너블한 좀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정장 매장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멋을 좀 많이 내려고 좀 간단하게 그냥 양아치 느낌, 날티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수트 입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원단은 이제 아리스톤 나폴리라고 해서 이태리 3대 원단사 브랜드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리스톤 나폴리의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오토바이도 이렇게 또 갖다 놨고 네. 그리고 뭐 시가 좋아하니까는 시가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있죠. 이런 시가가 네. 되게 고급 취미잖아요. 진짜 귀족들의 취미라고 하죠. 상당히 고가죠, 엄청. 요건 이제 한정판, 뱀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다비도프로 나온 건데 이건 한 25만 원 정도 한 스틱에 그 정도 이제 하죠. 이런 시가는 좀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잘. 사실 이 시가도 어떻게 보면 옷이랑 운동이랑 좀 비슷해요, 제 기준에서는. 옛날에 돈 없을 때 이태원에서 이제 그때는 편의점에서도 이제 시가를 팔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였었으니까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시가 한 25,000원, 2만원짜리를 사서 필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냥 멋내고 싶어서, 있어 보이고 싶어서. 원래는 이런 커팅기가 있거든요. 아,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엄지 이렇게 자르는 거 마피아들 이런 커팅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가위 자르고 이렇게 태우고 또 자르고 다음번에 또 태우고 이렇게 이제 많이 태웠었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들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고 부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했었어요. 없이 살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격지심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자격지심이 좀 많았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격지심이 있고 하나는 남 헐뜯고 댓글 달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진짜 안 좋은 자격지심. 하지만 발전적인 자격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동경을 좀 갖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또 그런 맛이 또 있죠. 근데 저는 전자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동경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갈 때 그 기분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기억나세요? 나죠. 지금은 사실 좀 무뎌졌어요. 저는 멈출 줄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저는 100억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100억은 못 벌어. 대신에 요 정도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주입을 해서 아예 뭐 더 벌고 싶다, 몸이 더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이제 아예 없는 상태.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유지하면서 재밌게 살자라는 생각이 좀 많죠. 저도 최근래에 이제 대표님 거 인스타나 이제 보게 되면 옛날보다 조금 더 본인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생각들이 많아져. 죽음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삶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계기가 있어야 돼.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왜냐면 안병동에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들어오고 돌아가시고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는 거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때 좀 가졌어요. 그전에는 완전 한 10년 동안은 완전히 절제된 삶을 살았죠. 일반식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나의 삶을 좀 즐겨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익스트림한 것도 또 즐기고 있고 그런 생활을 좀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장 다닐 때 간단한 예로 공장을 3년 8개월 다녔어요.
공장이었었거든요. 20대 극 초반에. 그때 당시에 공장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유만 가져갔어요. 이거는 뭐 댓글 달아서 뭐 하시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녔었던 현직 분들이 또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팩트고, 우유만 갖고 항상 지하 내려가서 운동했었죠. 그리고 또는 여름에는 옥상 올라가서 선탠하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올바른 걸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얘 독종이다, 이상한 애다, 별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3개월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가르쳐줘야 돼요. 6개월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붐비기 시작해. 1년 정도 되잖아요. 얘는 원래 그런 애야, 냅도가 돼요. 그래서 1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야 돼. 미라클 모닝 한다고 해서 막 인스타만 올려 막 맨날. 근데 하는 건 없어. 아침에 일찍만 일어나, 낮에 막 시체돼 있어. 의미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죠. 다 사람들이 얘 뭐 자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얘는 원래 잠이 없는 애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옷을 너무 좋아했어서 이따 입다 뭐 돈 모아서 조금 이런 것 저런 거 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있는데, 원래 그 시초 자체가 저는 워낙 이제 조금 이제 없이 좀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나를 좀 뽐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옷이었었고 하나는 운동이었어요.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하고 있죠. 옷을 상당히 지금도 좋아하고 옷이 줄 수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맞춤 정장의 매력이 어떤 거예요? 일단 체형 보정이 되죠. 뚱뚱하건 말랐건 배가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발달 형태나 사람마다 이제 체형 불균형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고, 비율을 좀 잘 맞춘다라고 하면은 옷을 입었을 때 확실히 좀 태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정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특화가 돼 있죠. 예, 맞춤 정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결혼할 때 아니면은 잘 못 보통은 그렇죠.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좀 멋을 좀 내는 추세기는 해요. 많이 좀 바뀌었긴 했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근데 남자분들도 멋을 내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내렸는데 그냥 너무 이제 막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고 막 그랬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하는 관계인데 그것들이 좀 걸맞지는 않잖아요. 딱 내렸을 때 이제 재단된 수트를 입고 내렸다라고 하면은 첫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첫 이미지가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계신지. 저는 주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좀 비슷해요. 분포도가 좀 비슷해요. 어떤 게 압도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좀 없고, 매장 하나당 그냥 한 1000에서 1500, 뭐 많게는 2000 정도 그냥 이렇게 다 분포돼서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요즘에 인력 관리나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어렵게 하고 하는데 할 말이 많죠. 예, 20대들, 이게 또 MZ세대들, 저도 뭐 MZ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르죠. 20대 극 초반인 친구들은 이게, 저는 좀 직설적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풍파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그 경지까지 올랐어. 악플도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들. 저는 제 갈 길 가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이제 뭐 동기부여 강연이나 아니면 좀 성공한 사람들의 뻔한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맞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 20대들은 사실 올바른 친구들도 많아요. 당연히 많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더 많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라는 거는 너무 편협된 그런 생각이고, 우리 세대 때보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보다는 생각이나 이런 발상 자체가 좀 특이한 친구들이 많아지긴 했다. 가령 뭐 면접을 보러 왔는데 무단으로 펑크를 내는 건 저희 때도 많았지만 지금 비율이 훨씬 많고, 뭐 하루 이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이제 빨리 돈 입금해라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도 많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뭐 몇 시 출근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출근 시간은 10시인데 뭐 12시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출근 시간이 오바된 건데 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욕하는 친구들도 있고, 캡처본도 있어요, 제가. 예, 진짜로. 제가 이제 한 명, 이 친구는 좀 찾아가지고 귓방맹이를 하는데 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캡처해놨었던 게 있는데, 뒷밤무기를 실제 때릴 수는 없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일단 저는 생각 자체가 조금 이제 어긋난 친구들은 안 보려고 해요. 노력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그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잘 가세요, 너의 갈 길 가세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편이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뭐. 널린 게 인재고, 찾다 보면 정말 괜찮은 친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친구도 그렇고, 정말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인재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남아 계세요? 지금? 저는 일단은 레슨생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규율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 친구들을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 안에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친구들이 다 동네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뭐 용인, 시흥, 김포, 강화, 김제 엄청 다양해요. 그 친구들이 2년 3년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서 운동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진짜 원래 이렇게 이제 좀 열심히 살고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은 일단 신뢰가 가고 뭔가 같이 일을 했을 때도 서로 간에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많아요. 그 친구들도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도 엄청 많기도 하고요. 지금 알바를 채용하면서 규율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예. 만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사람들 걸러서 뽑을 수 있는지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 걸러서 뽑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면 가면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어느 정도 말투나 억양이나 제스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 근데 이 친구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이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 언제 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전 주말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영업자인데 주말을 어떻게 쉬어요? 자영업을 하는데 제일 피 큰데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미 피크 타임에 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좀 걸르는 편이죠. 그럼 얘기하다 보면 답은 나오니까 보통. 주변에 이 친구 며칠 일해보니까 이제 괜찮다. 예. 이런 친구들도 발견하시고. 많죠. 그냥 노력을 많이 하죠. 잘해주기도 하고 신경 좀 많이 쓰이죠. 여기저기 데리고 가기도 하고. 보통은 취미생활을 좀 즐기려고 하죠. 같이.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제트스키나 뭐 이런 것들 타러 간다든지 스키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제가 즐겼었던 그런 취미생활을 이제 이 친구들한테도 느끼게 좀 해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제 거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슨생들하고 거의 모든 걸 좀 같이 해요.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쳐 있는지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지금 좀 지나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일하는 거에 있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만 움직이니까 이게 뭐 힘들다 아니면 또는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이 크지는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걸 뿐인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기 싫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한참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했을 때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 시절에는 완전 미쳐 있었던 시기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낮에는 이제 옷 판매업을 하고 대회 준비도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운동하고 유산소 1시간 타고 점심에 유산소 1시간 타고 저녁에 웨이트하고 유산소 1시간 타고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는 헬스장에서 인포 봤었거든요. 그때 80만 원 받고. 근데 그 인포 보는 시간 동안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PT를 하게 된 게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게 한 7년 됐죠. 그리고 11시 끝났는데 끝나고선 할 게 없으니까 그땐 열정이 있었으니까 신문 배달해야겠다 우유 배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했었죠. 신문 한 300부 정도 돌렸었고 신문 배달을 하시는 거를 또 심지어 다 편집하셔가지고 올리셨잖아요. 안 믿으니까 실시간으로 막 라이브 키고 뭐하고 이게 사람이 원래 안 믿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본인이 못하는 걸 내가 아닌 타인이 했을 때는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안 믿어. 근데 그것도 1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신문 배달하는 거야. 지금도 밈처럼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롤스리스 타면서 신문 배달한다 이런 밈이 돌아다녀요. 그게 저는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항상 신문 배달했었던 거다 라는 걸 이젠 믿는 거니까 그때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키고 신문을 들고 뛰어다녀도 그 다음날 했는데도 안 믿어. 그때 당시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별 감흥도 없고 뭐 악플 봐도 그냥 귀엽네 그냥 이러고 말죠. 이 성공을 얼마나 그렇게 열망을 하셨었을 만큼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집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집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파트인데 한 1억 정도 해요. 금액이 엄청 저렴한 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 때부터 24살까지 살았거든요. 평생을 그 집에서만 제 방이 없는 집에서 살았었고 또 어머니도 이제 없었고 기억도 안 나고 아버지는 또 엄청 고지식 해가지고 너무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왜냐면 첫 외박을 고2 때 처음 해봤고 핸드폰도 고2 때 처음 가져봤고 엄청 아버지가 고지식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애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로 사랑을 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위치에 도달하니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은 아니야.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 그 정도의 내가 과연 사랑이나 관심을 자식들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기준이지만 본인이 성실하다라는 것들 계속 이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디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양날의 칼인 게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고지식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엔 너무 싫고 너무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내가 막상 크고 나니까 그 도움이 내 몸에 아예 박혀
박혀 있어요. 항상 그때도 저는 5시에 일어났었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깨웠어. 항상 깨우고 5시 반에 항상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지금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율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많이 배웠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크고 나서도 그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는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내 사업을 처음 갖게 된 건 언제예요? 그게 20대 후반에 이제 하게 됐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안양에다가 옷가게를 차렸었어요. 차리게 된 이유가 주변에서 이제 옷을 너처럼 입으면 대박 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차렸는데 아예 날라갔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땐 너 옷 잘 입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이 옷을 본인이 사서 입기에는 어려운 거지. 보기에는 좋으나 내가 사서 입기에는 좀 그런 거지. 그래서 망했어. 근데 망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 차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됐어.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망했던 자리에 그때는 좀 약간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 같은 위치에 또 차려서 그게 잘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했었던 사업이 좀 초석이 됐었고 20대 후반에 순위가 700에서 1000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1000의 늪에 빠졌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막 좀 생각도 막 친구들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또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벌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됐었죠. 월 100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그저 그런 그냥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월 1000을 딱 처음에 벌었을 때는 정말 내가 내 또래에서는 최고다 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인 건 없을 때부터 그냥 노가다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월 1000을 벌어도 잡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만 더 추가해볼까? 잡다한 일. 100만 더 추가해볼까? 잡다한 일. 그래서 몸을 팔아서 하는 일들로 좀 추가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돈 모아서 하나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했었죠. 매번 인스타 들어갈 때마다 사업이 달라지시니까 뭐라도 해야죠. 이제 오늘 만났더니 장어를 7톤을 들여오신데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신 거지 싶어가지고 돈을 막 더 벌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댓글들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떠냐?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답은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세상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위치에 있으면 계속 내려가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야. 30대 중반부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뭐 신체 스펙 모든 게 다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다른 무언가를 더 하긴 해야지. 그래야 중간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걸 막 돈을 막 일확천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중간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그냥 확고해요.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뭐 유튜브 테슬라 사건이죠. 유튜브 테슬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큰 그런 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조금 더 액션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작이라는 게 만연했었어.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에서조차도 이거 함량은 요건데 요걸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해주세요라든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광고사에서 시킨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얘를 저격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것도 다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하나의 일화로 이제 되고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죠. 사업체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제 통장에 100억 있었어요. 진짜로. 많은 걸 잃었죠. 많은 걸 잃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저를 저격했었던 그 친구가 징역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친구 맞춤 정도 맞춰주고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았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저격하고 한 2년 있다가 저는 이제 그거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너무 공격을 심하게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제가 찾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 게 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가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때 꽃을 주길래 안아주고 밥 먹으러 갔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 층가에서 매장 한번 오시면은 맞춤 영장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다.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좋은 관계를 사실 좀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부도 묻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죠. 저는 근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는 이슈 유튜버들하고도 다 친하고 뭐 먹방 유튜버, 운동 유튜버, 자동차 유튜버 두루두루 다 친하니까 한간에서는 그냥 이제 유튜브계 비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다양하게 많이 알고 적이 없고
있고 실제로 적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넘겨요. 그러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이러고 넘기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웃으면서 댓글 달고 막 그런 식인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맞대응으로 욕을 했다.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겠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필요나 도움을 줄지 몰라. 항상 그거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 선에서 지킬 수 있는 선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죠. 그러면은 그 상황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정말 큰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곁에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나요? 있기야 있죠. 당연히 무조건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나 발상이나 사상이 다르니까. 저는 사상이 특이한 친구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억지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돼. 기부도 사실 코로나 때 많이 하셨잖아요. 마스크 어마어마하게 했죠. 기부라는 거를 하게 된 계기와 왜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기부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느껴요. 이건 거의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부를 하면은 막상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래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 제 레슨생들 데리고 기부도 많이 다니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가 저 같으면 못해요. 기분 나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몇십만 원치 뭐 몇백만 원치 이제 물건을 사갖고 가면은 거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주는 업체가 많잖아요. 이걸 그냥 놓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거의 모든 기부는 5분 안에 끝나요. 옮기는 시간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보육원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나와서 삼촌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놓고 안녕히 가세요. 끝. 초반에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기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죠. 초반에 기부를 많이 다니면 좀 기분 상하는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50박스 가져갔어. 라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는 뭐 고기로 갖다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나중 되면은 그냥 그것 또한 그러려니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죠. 기부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뭐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너 왜 연예인인데 100만 원밖에 안 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지성인 거야. 그런 애들은 바로 욕을 써야 돼요. 네, 저는 바로 욕 박아요.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항상 말이 많아요. 해보지 않은 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무례할 수 있지. 원래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거는 못하지 사실.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한 7천 버는 것 같아요. 평균? 계속 올라오긴 하죠. 여러 가지 버리니까. 그렇게 벌게 되면 여기서 뭔가 더 하시기 위해서는 서울로 진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인턴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저는 이제 좀 크게 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수지 타산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입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물론 서울, 강남 이런 데 갔을 때 나의 입지나 또는 들어오는 돈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월세 따지고 뭐 인건비 따지면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조금 덜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레스토랑 비슷한 이제 가게였었는데 장어집으로 이제 바뀌어요. 장어집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덕후에 이제 설치할 거고, 지금 4월이잖아요. 5월 가장 대목이에요, 요식업은. 그래서 5월 휴일이 있기 전에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쪼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천 청라 교촌치킨 바로 옆에 있어요.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세운 전략은 장어 무한리필로 갈 거예요. 저희의 계획은 올해까지 가맹 한 5개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대표님 회사에 아예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나요? 법인인 것도 있고 사업자인 것도 있는데 저는 법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차를 못 사요, 여러분들. 차를 못 바꿔. 왜냐면 전 다 현금으로 사거든요. 차 벤틀리도 현금으로 사고, 오토바이도 현금으로 사고, 여기도 현금, 맞춤 정량 매장도 다 현금이야. 저는 빚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도 그냥 딱 한 장. 고3 때 만든 은행에 카드 한 장.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게 차릴 때도 앵간하면 대출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다 현금이야 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장어 매장으로 싹 다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가면 또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헬스장이고, 제가 항상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여기가 필라테스, 여기가 이제 헬스장. 헬스장이 이렇게 돼 있고 야외 이제 테라스. 그래서 옥상을 통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제 거 인스타 보신 분들은 워낙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항상 5시에 기상을 해요. 새벽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개인 레슨 및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11시에서 11시 반까지 아까 뵀었던 맞춤 정장 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제가 도착한 시간이 딱 11시였었죠. 거기서 업무를 좀 보다가 남는 시간에 뭐 태닝도 하고 뭐 어디 매장도 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다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인
레슨 및 운동을 또 여기서 또 해요. 그렇게까지 왜 레슨을 하냐, 네가 직접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레슨비로 들어오는 게 한 달에 한 1,500 정도 돼요. 순익으로. 그러니까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트레이너를 많이 뽑아왔잖아요. 새벽 타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오픈하고 오픈을 제가 다 했어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결국은 뭐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디 프로필 유명해요, 여기. 와,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랑 사셨고 본인도 이제 되게 남성미 있게 잘하셨잖아요. 첫째가 딸이시잖아요. 네네. 딸 키우는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딸을 키울 때는 제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애기 어렸을 때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주야간 공장 다녔었고 월급이 127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토요일 날은 또 이제 대리운전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노가다 뛰고 막 그랬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저는 제 자식이라고 해도 그걸 고쳐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도 부모의 철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긴 게 저희 나라 교육열평 엄청 심하잖아요. 저는 공부를 아예 안 시키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인데 그것까지 뭐 내가 만들어줘야 되나? 다만 서포트를 원할 시에는 서포트를 해주겠다. 내가 공부를 안 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강요한다는 건 모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부모 철학이네요. 애들은 꿀 빨죠. 근데 알아서 하니까 해야 될 일들은.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상을 원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일을 줄이든지 가족을 선택하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으면은 내가 봤을 때 몇백억대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든지 또는 직장 다니세요. 명품 매장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제 레슨생이 명품 1세대 바잉 대표예요. 매출도 엄청 크게 나와요. 이탈리아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진행해보겠다 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첫 번째를 열었는데 한 170명 정도가 온 거죠. 그 인원 중에 이탈리아 바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간 게 1기, 2기, 3기에서 15명이 돼요. 아침에 레슨 나왔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 그 친구가 3기생이에요. 7,500을 월 대출 받아서 바잉비 내고 그 사입까지 이제 해왔는데 한 달 반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 거죠. 장어도 마찬가지. 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명품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봐야 돼. 나만 경기가 어렵다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안 좋나? 왜냐면 루이비통은 올해가 역대 최고 매출이에요. 압도적인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한국에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이제 세차하는 데 왔습니다. 저 친구가 이제 저랑 오토바이 같이 타는 친구기도 하고 저랑 10년지기예요. 왔어! 대표님 여기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지금 알고 지냈죠. 바이크 타다가 할리 접해서 같이 또 이제 바이크 처음에 같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것부터 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패턴 자체가 항상 루틴이 같아요. 그럼 레슨도 직접 받으시고 이러셨던 거예요? 2달 정도 하다가 도망갔어. 너무 빡세가지고 살이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차의 고수라는 손세차장이랑 자동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인천에는 지금 부평구랑 서구랑 미추홀구에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도 하잖아, 부평에. 맞아요. 부평 테마역에서 술집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차를 항상 제가 손세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는 세차를 맡기면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했었던 거거든요. 세차를 한 다음에 주행했을 때 물 튀기는 꼴을 못 봐. 제가 여기는 그걸 완벽하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오래된 단골이죠, 사실. 정말 깔끔하게 해주고 빨리빨리 해주고 시간이 금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그 앞으로도 차 관련해서 사업의 방향을 넓히시는 것도 있으세요? 실내 커스텀을 한 대 하면은 마진이 그래도 크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2대만 해도 이제 한 2억 3억 투자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재밌죠, 맛있죠. 저는 맛있는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거밖에 안 하고 지금 요즘은 시계 매입 판매하잖아요. 뭐 리차드 밀, 파텍 필립 그런 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일 하는 것도 많아요. 당연히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일이고. 대표님을 믿고 좀 대표님이랑 같이 사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하셔도 되는 건가요? 오지 마세요.
자기가 자신 있는 업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관심사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제가 관심 있는 것만 해요. 시계, 매입 판매, 맞춤 정장, 헬스장, 필라테스. 먹는 거는 사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이 많이 남는 업을 따졌을 때는 먹는 장사만 하는 게 또 없거든요. 구로의 곱창집 같은 경우 벌써 5년차 됐잖아요. 곱창집도 하고 있고 고깃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 자동차 커스텀 업 하고 있고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계속 하자 저한테 이제 막 얘기했었거든요. 한참 이거 시작할 때 3년 전에 사업 괜찮아, 투자 좀 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괜찮아 안 해 이랬는데 지금 배가 상당히 아파요. 대표님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이제 강릉 출장이 있어서 그때 행사 여는 대표가 제가 타고 다니는 이제 벤틀리를 좀 전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벤틀리를 한번 좀 보러 가야 돼서 일단 급한데 단백질 하나 먹어야겠어. 큰일 났어 지금.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DDIC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님이 또 해병대 선배예요. 제가 아주 맛있게 야무지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기 DDIC는 일단 엔진오일, 타이어, 사고 수리 같은 거 이제 많이 해요. 엄청 이제 꼼꼼하게 잘 봐요. 한 번쯤 들려주시면은 제 얘기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이 컬러가 이제 순정 컬러예요. 와. 뒷좌석이 이제 4명만 앉을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데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뒷좌석 앉으면 진짜 편하게 어디든 갈 수 있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20대, 30대 청년들까지도 대표님처럼 살고 싶어 할 텐데 2030 대한민국 세대를 위해서 힘내라고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셨겠지만 잘 될 수 있는 비법, 소스, 레시피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만큼 다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저는 조금 빨리 깨달았을 뿐이고 하기 싫고 싫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익이 좋다라고 하면은 도전해볼 만하죠. 목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갈 때는 꾀재재하게 가시지만 나올 때는 벤츠 타고 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은 국산차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영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저 일하다 그만두고 이러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그 일에 대한 매력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업 얘기도 듣고 많이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또? 오늘은 그나마 수월했어요. 대부분 제 하루 일과를 찍으러 오신 분들 중에 새벽 5시에 절 보러 왔다가 오후 5시나 6시에 다 도망갔어요. 여태까지 견디질 못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만큼 저 또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 지갑을 보고 뭐 이렇게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또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도움은 다른 이제 대표님들에 비해 현재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완전히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노력만으로 이 단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롤스로이스 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돼요.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쳐 산다.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